발언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론은 계엄 포고령이 형식적일 뿐이었다는 주장으로 시작했습니다.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그 집행의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실행할 계획도 없었다는 겁니다. 체포할 것처럼 하지만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는 실제로 발동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포고령 1호 위반이라며 한동훈, 이재명, 박주민 3명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답변서와도 배치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적어도 며칠간 이어질 거라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포고령 대부분이 위헌투성이라 파면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많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이 형식적 포고령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계엄 포고령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은 여러 차례 꼬여왔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군사정권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왔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실제 군사정권 시절 선포된 포고령에는 어디를 봐도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과도 배치됩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고령을 검토한 최종 승인권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장관이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과 자신의 휴대폰을 부수라고 측근에게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김 전 장관의 파쇄 지시가 형식적인 포고령일 뿐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셈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변론에서 딱 2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예산과 관련된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줬는지와 계엄 해제 의결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자기는 안 그랬다고 부인하면서 이번에도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았는데 이번 책임 떠넘기기의 대상엔 최상목 권한대행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건넸다는 이른바 최상목 쪽지.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에 지시사항 3개가 적혀 있습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도 나옵니다. 비상계엄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해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로 꼽힙니다.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에게 먼저 이 문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앞서 서울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나왔던 유일한 질문을 헌재에서 또 받은 건데 윤 대통령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 탓도 또 한 번 했습니다.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건을 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국회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대답하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받았는지 불분명하지만 윤 대통령 지시라는 건 분명한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 검찰 공소장에도 윤 대통령이 이 문건을 최상목 당시 장관에게 건네줬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이 쪽지를 아예 모르는 척 둘러댄 겁니다. 헌재 2번째 질문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앞두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느냐였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단 4글자로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엄군 사령관들의 진술은 다릅니다. 윤 대통령이 전화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라도 국회 활동을 금지하면 위헌입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해도 헌법재판소의 2가지 질문은 윤 대통령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며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또다시 군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실탄 5만 7천 발을 지급받은 계엄군의 투입에 대해선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했고 정치인과 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넘어설 만한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건 사후 대비책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혼란을 예측하고 준비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 국회 사당에 난입한 계엄군은 소총과 수류탄 등으로 무장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이들에게는 5만 7천 발의 실탄도 지급됐습니다. 본청 창문을 깨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총을 맨 채 무리지어 본청 내부를 뛰어다니던 계엄군의 행태를 전 국민이 생중계로 목격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대대적인 군사작전이었지만 계엄이 실패한 뒤로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한 거였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 지시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고 하든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은 한둘이 아닙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이라는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계엄군이 계엄 해제가 임박하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을 최우선 체포 대상으로 지목했고 출동조 단체 대화방에서는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지시도 공유됐다는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들을 체포한 뒤 구금할 장소까지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황당한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탄핵 사유로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러한 궤변들에 대해 국회 측은 비상계엄 당일 밤부터 새벽까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장 공관의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영상을 다 본 윤 대통령은 군인들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느냐, 어차피 해제될 계엄이었다는 뻔뻔한 궤변을 이어갔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증거로 채택한 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관위 CCTV 영상. 국회 뒤편에 헬기 석 대가 내려앉은 뒤 무장한 군인들이 투입됩니다. 영상이 재생된 20분 동안 화면을 응시한 윤 대통령. 계엄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당직자들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장면도 지켜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아까 그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계엄군이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고 의결도 방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엄 해제 1시간이 지난 뒤 우원식 국회의장 공간 앞에 무장군인이 집결해 있는 영상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장을 새벽 2시에 체포할 것처럼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하지만 실제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간에 머무른 것은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새벽 1시 50분부터 4시 45분까지 약 3시간에 달합니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병력을 투입해 막았어도 야당과 언론 덕에 계엄 해제는 어차피 이루어졌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실패로 돌아간 위헌 위법적 계엄에 대해 이제 와서 약자인 척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 이후에도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제2, 제3의 계엄을 고려했다는 증거와 진술이 쌓이자 어차피 해제될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펼치는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서연입니다.